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롤과 드래그 처리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는요, 안드로이드에서 스크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되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스크롤을 하는데, 스크롤에서 오버슛이라고 하죠. 이제 원래는 여기 아이템 0번까지 있어요. 0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쭉 당겨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겨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개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버슛 됐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죠. 여기서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갖다 놓는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있으면 드래그해서 이쪽에 사라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드래그 앤 드랍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그 방법을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스크롤 관련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어떤 위치만큼 이제 스크롤을 시키고 싶어요. 뷰 위치를 스크롤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제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 온 드로우 해가지고 드로우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드로우 메소드로 호출할 때 드로우에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있는 컴퓨터 스크롤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스크롤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스크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산을 해요.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요, 뷰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스크롤 바이 또는 스크롤 2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바이나 스크롤 2는 어떤 거냐면, 스크롤 2는 내가 0,0이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캔버스잖아요. 캔버스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캔버스를 갖다가 스크롤해서 내가 10x10으로 움직였어요. 10x10으로 스크롤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10x10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10x10으로 했으니까 이만큼만 나오겠죠? 이만큼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실제 화면에 이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스크롤 바이라는 거는요, 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현재 위치, 트랜슬레이트한 현재 위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이게 뭐냐면 스크롤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뷰를 스크롤 시켜주면 돼요. 뷰를 스크롤 시켜주면요, 이제 뷰 스크롤 이만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스크롤 처리를 해줘요. 뷰 내부에서. 뷰 내부에서 스크롤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on scroll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로 처리해줍니다. on scroll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내가 이제 이 뷰가 이만큼 스크롤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해, 이런 의미로 호출해주는 콜백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크롤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에서는 캔버스가 스크롤된 위치만큼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뷰가 호출이 되면요, 내가 만약에 10x10만큼 스크롤 했다. 10x10만큼 스크롤 했다. 10x10만큼 스크롤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반대로 캔버스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만큼 이동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10x10만큼 이동시켰다.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10만큼 스크롤했어요. X를. 그럼 캔버스가 얼만큼 돼요? 원래 이제 화면에 보여진 건 여기고요. 캔버스가 마이너스 10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0,0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리는 위치는 마이너스 10,0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 위치만큼 마이너스를 이렇게 캔버스를 갖다가 트랜슬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스크롤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현재 얼마나 스크롤 됐는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스크롤 X, 스크롤 Y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스크롤하는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스크롤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처리를 할 건데요. 스크롤이라는 거 처리할 때 뭐 여기서 마이너스 10, 뭐 10만큼 스크롤 했다 이런 건 뭐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00만큼 스크롤 해, 100만큼. 그럼 100을 갑자기 확 띄워버리면 여기 있다 여기로 그냥 확 띄어서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럼 이제 되게 이상하겠죠? 사용자가 볼 때. 이게 좀 애니메이션 되면서 스크롤 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걸 애니메이션 하면서 처리해주는 그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스크롤러라고 해요. 스크롤러. 그렇게 하는 애를 스크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러에다가 스타트 해가지고 스크롤 시작해요. 스타트 스크롤 뭐 이런 거 내가 스크롤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x 스타트 x 그 다음에 end x 예. 스타트 xy에서 파이널 xy 이렇게 주고서 이제 스크롤을 딱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스크롤러가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시간에는 얼마큼 스크롤 돼야 돼요? 지금 시간에 얼마큼 스크롤 돼야 돼요? 지금 시간에 얼마큼 스크롤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해줍니다. 오버 스크롤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까지 딱 가면 끝인데요. 오버 스크롤러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또 오버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맨 끝에 가면 그것들이 오버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처리해 주는 애를 갖다 우리가 오버 스크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스타트 스크롤이라든지 이제 풀링을 한다 그러면 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호출해 주면 그러면 이제 안에서 타이머를 돌려 가지고 알아서 이제 얼마큼 애니메이션 되는 위치가 얼마큼 돼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얻어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스크롤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뭐 오버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요, API 9부터 지원되고요. API 9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하이 버전에 쓰려면 서포트 V4에 스크롤 컴팻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스크롤 컴팻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그냥 요즘에는 API 9가 거의 미니멈이니까요. 그냥 스크롤 그 오버 스크롤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굳이 스크롤 컴팻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 다음에 스크롤 하다가 가장자리에 도달하잖아요.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이제 오버슛이 되는데요. 네, 이거 오버슛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되면 이걸 오버슛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맨 끝에 가면 더 이상 안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버슛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죠.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처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엣지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스크롤이 되고 나면 엣지 이펙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엣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엣지 이펙트를 컨텐츠 위에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런 효과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엣지 이펙트라고 하는 얘는 API 14부터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API 14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좀 하위에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 뭐냐, 엣지 이펙트 컴팩 이런 걸 써요. 아직 API 10 단말이 좀 있으니까요. 뭐 여기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 엣지 이펙트 컴팩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에서 하면 스크롤 할 때 옆에 이제 스크롤 바 이런 것들 보여주잖아요. 이런 스크롤 바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안드로이드에 스크롤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뷰의 속성이고요. 안드로이드 스크롤 바에다가 만약에 버티컬이면 버티컬, 허리전털이면 허리전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스크롤 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이 얼마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예요. 컴퓨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함수들을 갖다가 오버라이드해서 거기다 값을 넘겨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는 이런 처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뷰에 스크롤 관련한 메소드를 좀 볼게요. 뭐 스크롤 메소드는 스크롤 투, 스크롤 바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크롤이 체인지 되면 호출되는 온 스크롤 체인지드 뭐 이런 메소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값을 얻어가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할 때 스크롤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컴퓨트 스크롤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그래서 컴퓨터 스크롤에서 일반적으로 스크롤 값을 계산해가지고 스크롤을 설정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컴퓨터 스크롤에서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웨이큰 스크롤 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웨이큰 스크롤 바는 옆에 이제 스크롤 바가 이제 얘는 일정 시간만큼 나타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게 뭐냐면 어웨이큰 스크롤 바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웨이큰 스크롤 바 하면 스크롤 바가 나타났다가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지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바의 값을 설정하는 게 이제 컴퓨트로 시작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컴퓨트 해가지고 허리젠털 스크롤 바 레인지 하면 전체 값이 얼마다. 그 다음에 스크롤 바 오프셋 하면은 스크롤 바의 시작점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하면은 스크롤 바의 크기가 얼마다 뭐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허리젠탈하고 버티컬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스크롤 바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바를 표시할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스크롤 바에서 이제 나타나서 사라지는 페이드 여부, 그 다음에 스크롤 바의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스크롤 하는 걸 한번 처리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뭐 스크롤 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터치 값이 들어오면 그 터치 값 들어온 것만큼 터치에 보면 스크롤 우리 제스처 있죠? 터치 값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제스처 디텍터 이용해 가지고요.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호출되면 이 메소드에서 스크롤 바이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스크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 바이 해 가지고 요만큼 이동할 값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씩 이동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 시켜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밸리데이트. 값을 이동했으면 다시 그려야겠죠? 화면을. 그래서 스크롤 해놓고서 인밸리데이트 해서 화면을 다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그리면요. 이제 뭐 하냐면 스크롤 값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가 호출이 돼요. 스크롤 값을 계산하는. 자, 스크롤 값을 계산하는 이런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값에서 현재 스크롤 값을 읽어 볼게요. XY 값을 읽어가지고 XY 값이 특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거기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내가 지정한 사이즈, 맥스 사이즈에서 화면의 사이즈만큼 뺀 이 맥스 사이즈보다 이제 커지거나 아니면 Y가 이거거나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XY 값은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는 민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맥스 값을 넣고요. 여기다 x 값 넣어가지고 맥스, 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약정 경계 값을 넣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x, y 값을 얻어서 딱 하고 여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라고 의미로 스크롤 2 이렇게 쓴 거예요. 스크롤 2 이렇게 썼어요. 자, 컴퓨트 스크롤 해가지고 스크롤을 딱 하고 나면, 컴퓨터 스크롤 하고 나면, 자, 요거는 스크롤 값을 다시 바꿨잖아요. 그럼 다시 그리기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그리기 하는 함수가 뭐냐면 포스트 인밸리데이트인데요. 포스트 인밸리데이트 온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할 때. 지금 내가 이제 스크롤에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처리할 건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되면서 이동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그 간격에 맞춰서 호출해 주도록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포스트 인밸리데이트 온 애니메이션이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포스트가 붙은 이유는요. 보통 인밸리데이트는 메인 스레드밖에 못 해요. 근데 포스트 인밸리데이트는 메인 스레드가 아닌 곳에서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메인 스레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스트 인밸리데이트 온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리기를 하도록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 다시 그리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때는 다시 애니메이션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뭐 온 매저에서는 당연히 크기 뭐 이런 것들 설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데서는 제스처 디텍터를 썼으니까 제스처 디텍터로 이벤트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거는 뭐 비트맵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이런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스크롤 갖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그 터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롤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냥 코드상으로 1에서부터 100까지 이동하는 이런 스크롤을 하고 싶어요. 또 1에서부터 뭐 200까지 이동하는 스크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200까지 딱 이동해가지고 딱 이동을 하면 그냥 딱 그려버리면 이런 뭐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크롤 2 또 스크롤 바이 이용해가지고 이동한 다음에 화면 다시 그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초 걸린다 그러면 0.1초일 때는 뭐 220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0.2초일 때는 뭐 40만큼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예. 뭐 이건 등간격인데 등간격보다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좀 일반적이죠? 이렇게 하는 게 뭐 앞에서 우리 그 배터리를 디자인할 때 알아봤었죠? 애니메이션 할 때 인터폴레이터를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그래서 엑셀레이터, 디엑셀레이터, 인터폴레이터를 이제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된 이런 처리들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스크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롤러는요 스타트 그 다음에 파이널 XY 이렇게 지정해요. 그렇게 지정하면 한 번에 스크롤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하면서 스크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슛이 가능하게 할 때는 오버슛 스크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요즘엔 다 오버슛 스크롤러를 사용합니다. 그냥 스크롤러를 쓰기보다는 오버슛 스크롤러를 쓰고요. 기능은 오버슛 스크롤러하고 스크롤러하고 똑같습니다. 단 오버슛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넘치면 얼마만큼 더 오버슛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오버슛 스크롤러는. 그래서 오버 스크롤러는 이제 그런 값들이 더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스타트 스크롤이나 플링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x, y 값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스타트 x, 스타트 y, 그 다음에 end x, 파이널 x, 파이널 y 이런 값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밸리데이트 해가지고 화면을 다시 그립니다. 그럼 다시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스크롤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 스크롤러에 컴퓨터 스크롤 옵셋 이만큼 계산한 거 지금 계산해줘 라고 하는 거죠. 스크롤로 옵셋 얼마나 됐는지 계산해줘 라고 딱 호출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true를 리턴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또 그리게 할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rue가 리턴되면요.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러로부터 이제 스크롤 위치를 얻어옵니다. 커런트 X와 커런트 Y를 얻어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화면 스크롤 하면 되겠죠? 화면 스크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리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인밸리데이트 온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다시 그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면 되고요. 이 스크롤 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게 스크롤 해가지고 XY, 뭐 DX, 스타트 X, 스타트 Y, 그 다음에 DXDY, 그 다음에 스타트 Y, DXDY. 여기 파이널이 아니라 DXDY네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듀레이션 얼마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링이라고 해가지고, 플링하는 거. 그래서 스타트 XY로부터 이제 속도 얼마만큼 해서 민하고 맥스값 이렇게 지정하고, 오버슛 같은 경우 오버슛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액션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저렇게 이제 하는 스크롤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해 라고 하는 이런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애니메이션 하고 있었으면 애니메이션 멈추고
그죠? 강제로 이거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스크롤러에 first finished 해가지고 스크롤을 멈추는 겁니다. 스크롤 멈추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크롤러에 스타트 스크롤 해가지고 스크롤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그려야 되니까 포스트 인밸리데이터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스크롤이라는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그리기 할 때 컴퓨터 스크롤에서 스크롤러에 지금 내가 그림 그릴 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림 그리고 있다고 하면 요만큼 스크롤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스크롤 XY 가져와가지고 그거 스크롤 투 해가지고 이만큼 이동시키겠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포스트 인밸리데이트에서 다시 그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와가지고 요거 계산한 거 있고 값을 갖고 와가지고 다시 그만큼 이동한 거 그림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롤이 스크롤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스크롤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크롤 처리를 할 때 스크롤 바를 보여주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크롤 바를 보여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뷰에, 이제 레이아웃에 이제 뷰를 배치를 해요. 뷰를 배치하고 나서요, 스크롤 바스라고 하는 여기다가 허리젠털 또는 버티컬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젠털 또는 버티컬이라는 값을 설정을 해주면, 허리젠털 설정해주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고요, 버티컬 설정하면 이런 스크롤 바가 나와요. 근데요, 이게 코드에서밖에 설정을 못합니다. 레이아웃에서밖에 설정을 못해요. 예전에는 코드상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메소드가 있었어요. 프로텍티드 메소드가 있었고요. 이 프로텍티드 메소드를 갖다 호출해준 다음에 스크롤바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API 21부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메소드를 갖다가 API 21부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XML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그럼 XML에 내 커스텀 뷰를 만들었는데 커스텀 뷰에 스크롤 뷰가 뜰 때마다 사용자 보고 이걸 설정하라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뭐 짜증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폴트 스타일 하나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만들어 가지고 이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가지고 디폴트 테마 뭐 이렇게 테마에다 적용하도록 하고요. 걔를 읽어 가지고 띄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스크롤을 띄울 수 있어요. 스크롤의 값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컴퓨트로 시작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 하면 전체 크기 값 얼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옵셋이라고 하면 이 중에 얼마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익스텐드 하면은 여기서 크기 얼마만큼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만한 거에 요만큼 스크롤 돼서 나오는 형태로 해가지고 스크롤 바를 그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페이드가 되면 자동으로 사라질 수 있고요. 수동으로 내가 띄울 때는 awaken 스크롤 바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떠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스크롤 바를 갖다가 내가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든 뷰를 놓고 여기다 스크롤스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저렇게 하고요. 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별도의 디폴트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디폴트 스타일 만들고요. 이렇게 디폴트 스타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속성을 지정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디폴트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제 우리 살펴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바가 벗어난 경우, 오버슛 되는 경우에 이제 오버슛 되는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엣지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이펙트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 여기다가 이렇게 상단에 크기를 지정해줘요. 크기를 지정해주면 여기에 상단에 이걸 그리는 거예요. 상단에. 그러면 옆에나 밑에나 이쪽은 어떻게 그리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캔버스를 갖다가 변환하면 되는 거죠. 밑에다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캔버스를 갖다가 이제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캔버스가 배치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배치하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 나타나는 게 실제 그릴 땐 여기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캔버스를 그렇게 변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똑같이 이제 피니시드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함수가 있고요. 저 검사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끝나지 않았으면 반복해서 인밸리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애니메이션이 계속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하는 것 잠깐 코드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엣지 이펙트 해가지고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요. 자, 캔버스에다가 이제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위치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지정해줘요. 사이즈를 지정하고요. 여기다가 그림을 드로우하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얘를 갖다가 얼마나 당겼느냐 이런 거 설정할 때는 뭐 운풀 해가지고 오버슛 됐으니까 여기다가 전체 사이즈 중에서 이만큼 당겼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뭐 한번
오버슛 하는 거를 갖다 추가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스크롤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크기가 이렇게 넘쳤을 때 그냥 값을 갖다가 설정하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펙트 갖다 설정하는 걸 할게요. 이게 0보다 작으면 레프트니까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탑, 그 다음에 바텀에다가 이렇게 이펙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풀 해가지고, 이만큼 당겨졌어 라고 하는 정보를 저기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저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드로우 할 때, 자, 얘가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으면, 즉 풀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으면 애니메이션을 그릴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거 그리는 거니까요. 여기서 요만큼 이동됐어요. 얘가 트랜슬레이트 이만큼 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크기만큼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돼요. 캔버스를. 그래야지 여기다 이렇게 그림 그려줄 테니까.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사이즈 지정해 준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레프트, 라이트 이런 것들도 캔버스로 회전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그려졌으면 그 애니메이션 그려진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직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크롤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은요, API 11부터 이제 제공하기 시작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API 11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구글에서, 홈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홈앱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갖다 복사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용했는데요. 이제 API 11부터는 드래그 앤 드랍을 갖다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포함시켰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제 드래그 하려는 뷰가 있죠. 드래그 하려는 뷰가 있으면 이 뷰를 갖다 스타트 드래그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제 드래그 할 때 사용할 이제 드래그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일 이미지는 어떤 걸 쓸 거고,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생성에 대한 것들, 그걸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드래그 섀도우 빌더라고 하는데 드래그 섀도우 빌더를 등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움직일 데이터는 뭐고,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설정을 해서 이렇게 스타트 드래그에서 움직여줘요. 자, 그럼 내가 얘를 움직여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드랍할 거잖아요. 드랍. 그럼 내가 드랍해서 이렇게 놓일 수 있는 이런 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뷰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해 줍니다. 드래그 리스너. 드래그 리스너를 이 뷰에 등록해 주고요. 드래그 리스너를 등록하면 드래그 이벤트들이 이렇게 와요. 드래그가 시작됐다, 드래그가 끝났다, 그 다음에 위치가 변경됐다, 그 다음에 드랍됐다, 그 다음에 드래그 엔드 됐다, 엔터는 이제 오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위에 올라왔던 경우거든요. 올라왔다, 그 다음에 빠져나갔다, 뭐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제 드래그가 스타트 되면 내가 리턴 트루 해가지고요. 리턴 트루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드래그한 이벤트를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드래그 스타트 되면 리턴 트루 이런 걸 해줍니다. 리턴 트루 안 해주면 드래그 이벤트 그다음부터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드랍됐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오니까 드랍됐을 때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드는 거 볼게요. 이제 그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 내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뷰를 드래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게 뷰가 드래그된 게 아니고요. 뷰는 이렇게 이동하는 처리는 내가 해주죠, 코드상에서. 근데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여기로 이동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이동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내가 담아서 보내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 내가 이동할 데이터를 담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클립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라고 잘못 써져 있네요. 클립 데이터라고 합니다. 클립 데이터. 이 클립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클립보드, 여러분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거 하면 클립보드에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장했던 걸 일단 붙여넣기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클립보드 매니저라는 거에서 클립보드에다 복사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그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 클립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 데이터라는 것을 객체 담아가지고 클립보드를 이용해가지고요. 내가 클립보드 매니저 이용해가지고요. 여기다 클립보드에다 내가 복사를 해놨다가 거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드래그 앤 드랍 할 때도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제 클립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클립 데이터 안에는 클립 데이터 아이템이라는 걸 리스트로 담을 수가 있고요. 클립 데이터 아이템에는 이제 어떤 걸 넣을 수 있냐면 텍스트나 URI나 인텐트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클립 데이터라는 걸 생성하는데 클립 데이터 생성할 때는요, 뭐 이거 클립 데이터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다 이런 마인 타입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클립 디스크립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클립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 데이터 아이템은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려면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할 때 드래그 이벤트들을 받게 되는데요. 드래그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여기 있는 드래그 스타티드, 드래그 엔터, 그 다음에 익시트, 그 다음에 로케이션, 드랍, 드래그 엔드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드래그를 시작해서 스타트 드래그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드래그 리스너라고 해서 set 드래그 리스너 해가지고 드래그 리스너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드래그 리스너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들이 오는데 스타트 된 건 뭐냐면 내가 스타트 드래그를 호출하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 드래그 호출됐어 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래그 엔터하고 익시트는 뭐냐면 얘를 끌어다가 내가 위로 올라오잖아. 내 뷰에 위에 올라오면 내 뷰에 올라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면 내 뷰에서 벗어났어. 보통 오버라고 하죠. 오버. 그죠? H-오버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 위에 올라왔다 아니면 내려갔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하는 게 여기는 엔터, 엑시트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위치를 갖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동하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드래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내 위치까지 이동했다 그러면 그 위치를 갖다 내가 알고 싶은 드래그 로케이션 이 이벤트에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내가 딱 놨어요. 그럼 드랍 됐잖아요. 그럼 드랍 되면 이걸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 여기서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내 위에서 놓지 않고 여기서 놓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드래그가 끝나면 드래그 엔디드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 거 위에서 놓고 나서 끝났으면 get 리절트가 true가 되고요. 내 거 말고 다른 데서 놓고 끝났으면 get 리절트가 false가 리턴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에서 모든 데이터, 내가 드래그 할 때 시작해 모든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이벤트마다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클립 디스크립션 같은 거라든지 로컬 스테이트라는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클립 디스크립션은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클립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타입이 뭐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클립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 스테이트라는 거는 여러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A라는 앱에서 B라는 앱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동이 가능해요. 드래그 앤 드랍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로컬에서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설정해 놓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로컬 스테이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로컬 스테이트는 그냥 오브젝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객체를 갖다 여기다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이제 다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x, y 값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스타트, 그다음에 로케이션, 그다음에 드랍 됐을 때는 x, y 값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x, y 값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클립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실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드랍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곳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걸 받으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받으면 안 되겠죠. 사용자가 놓지도 않았는데 그 데이터를 받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get 리절트라고 하는 건 드래그 엔디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쓰시려면 해당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들을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한번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여기다가 텍스트 뷰 이렇게 3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리스트 뷰를 하나 놓을게요. 그래서 텍스트 뷰 배치하고 리스트 뷰를 이렇게 배치하고요. 리스트 뷰를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텍스트 뷰 3개에서 드래그 해가지고요. 밑에다 놓는, 리스트 뷰에 놓는 이런 걸 할게요. 리스트 뷰에서 놓을 건데, 리스트 뷰에 중요한 거는 매치 페어런트, 위사이트를 매치 페어런트 이렇게 주셔야 돼요. 여기 랩 컨텐트라면 뷰 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잡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텍스트 뷰를 갖다 내가 롱 클릭하면 이제 드래그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가 롱 클릭되면, 드래그를 시작하는 리스너를 줄 겁니다. 자, 드래그를 시작하는 저 리스너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 섀도우 빌더라고 하는 걸 하나 생성해요. 드래그 shadow 빌더라는 게 뭐냐면 여기 텍스트 뷰가 있는데 내가 롱 클릭했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요 이미지 있죠? 요 뷰를 이용해서 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애가 뭐냐면 드래그 섀도우 빌더예요. 그래서 드래그 섀도우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냐면 클립 데이터를 만들어요. 클립 데이터 만들려면 클립 데이터에 들어갈 아이템 먼저 만들고요. 그 아이템에다가 데이터를 설정한 다음에 클립 데이터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뷰에 스타트 드래그라고 하는 걸 딱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드래그를 호출해 주면 첫 번째 인자로는 드래그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섀도우 빌더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컬 데이터가 들어가요. 로컬 데이터. 로컬 데이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뭐 뷰 자체를 넘기겠다 그러면 뷰를 넘기면 되고요. 이때 넘어가는 로컬에서만 넘어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로컬에서 넘어가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갖다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플래그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플래그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 드래그를 해줘요. 스타트 드래그를 하면 이제 저 이벤트 드래그 되는 이벤트를 받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리스트 뷰에 이렇게 set on drag listener 해가지고 드래그 리스너를 등록했잖아요. 이렇게 이벤트를 받고 싶은 애가 드래그 리스너를 이렇게 등록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래그 리스너에서는요. 자, 드래그 이벤트를 일단 갖고 와요. 액션을 갖고 와서 액션에 중요한 건 여기에요. 드래그 스타티드 되면 내가 true를 무조건 리턴해요.
true를 리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드래그 앤 드랍의 이벤트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true를 리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true를 리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벤트 아이템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이 아이템을 갖다 리스트 뷰에 추가해 주면 되죠. 내가 위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getX query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갖고 오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 뭐 추가되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얻어와가지고 해당 포지션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드래그 앤 드랍 된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